자, 그동안에는 박수로만 공부했지만 전체가 전체가 양 그러지만 이건 요건 양이거든요. 태음경락, 양명경락이 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일인지 무슨 테스트 할 때도 이걸로 해보죠. 그죠? 예. 이게 음양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강하게 접착이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틀어지게 되죠. 폐계견이나 피로감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엄지손가락 안 오르는 사람 있죠. 주먹 쥘 때. 그죠? 이상하게 피곤할 때 자기 주먹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폐기가 약한 사람으로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이렇게 쥐는 어린아이. 아, 얘가 좀 폐가 약하구나. 폐가 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음양이 있고.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혈이 365 경혈 거라는데 아무데나 찔러도 다 경혈입니다, 사실은. 그걸 아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체 내 경혈수가 몇 개겠습니까? 네 자로 표현하면 그 수를 알 수 없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경혈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 중에서도 6가지, 그 중에서도 4가지로 축약된 천부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효과가 강한 대신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함부로 대중에 공개를 안 했는데 워낙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안 놓치려고 열심히 시청해 오시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사법을 강하게 제가 강조하면서 공개를 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끝마쳤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밀려서 오늘요. 자, 위험짤이 별로 없어 알고 보면 쉬운 치법. 그렇다고 잘못 진단 음양서로 뒤바뀌면 작살나는 인체균형. 강조했습니다. 작살나는 인체균형 돌파리를 못 면하네. 무슨 침을 적당히 이렇게 직침법으로 쓴다고요? 허준 드라마에서도 매실만 먹으면 끝내준다고요? 그러고 침도 굵은 침을 쓰는 것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쓴다고요, 무조건? 보사가 없이. 그래서 천부경락을 특히 오판하면 큰일 나는 6경락이다. 그래서 인체 내에 천부경락이라고 하는 게 첫째로 간경락, 심장경락, 한 번 망가지면 다 제대로 안 고쳐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초경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경락이지만 우리 한의사들도 헷갈리고 한의학계도 논란이 많은 경락입니다, 여러분. 관삼초 연우라야 3초를 넷째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관삼초 연우라야 3초를 잘 관한 연우라야. 오늘은 모처럼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써볼까요? 아, 요거 외우느라 어젯밤 혼났네 그냥. 지장부 이동이라 장부가 인체 내에 있는 오장육부의 같고 다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지장부 이동이라 3초를 관한 연우라야 지장부 이동이라 3초자는 1초자라 1초자는 이런냐라.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의학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넷째 손가락. 그래서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3초는 결독기관이니 이런 말도 있고요. 수도가 물길이 여기서 흘러나온다. 이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의학이 해부학적으로 발달이 됐어도 수만 년 전이니 수천 년이니 누군가가 인체 내에 보이지 않는 통로, 이 경락을 본 분은 신인 중에 신인 같아요. 신인 어부 신인수. 신인 어부 신인의 신인 중에 S를 붙이면 복수 아니야. 신인 중에 신인 같아. 킹 어부 킹스 하면 왕 중에 왕 아니에요. 누군가 모르게 이 경락을 봤다는 사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들이 한 3%밖에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도 어려워요, 어려워. 그렇게 제가 잘난 척을 해도 17년 동안 잘난 척해도 3%밖에 그 이상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관 3초 연우라야 지장부 이동이라 3초를 관한 연우라야 넷째 손가락을 잘 관찰해서 여기 흘러가는 경락을 잘 본 연우라야 장부의 크고 다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초 경락이 또 일종의 천부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3초 경락이 천부 경락이요. 이 원리를 설명하려다 보면 이거는
교육방송에서 50회를 더 줘도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전문가들을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음양, 오행, 오운, 육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본과 3, 4학년 수준을 놓고 그것도 40일 동안 곱하기 나누기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경락하고 이 무시무시한 삼초경락하고가 일종의 천부경락이다. 잘못 보살을 했다간 큰일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심장경락하고 상대적으로 된 게 그 유명한 방광경락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천부경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살찌는 경락, 족태음 비경락, 그 다음에 요거하고 관계되는 소양명 대장경락, 둘째 손가락으로 하는 짤순이 경락이 바로 천부경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각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것을 대표하고 이거를 대표하는 건 불이고 요거를 대표하는 건 물인데 만약에 방광경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경혈이 또 하나가 있다면 방광경 중에 물에 해당하는 경혈이 또 하나 있다면 그걸 천부혈이라고 그러는데 천부혈을 거꾸로 잘 사만해 줌으로써 저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얼음찜질을 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그분을 제가 딱 한 군데를 반대쪽으로 딱 사해줬더니 아랫도리가 더워지면서 디스크 증상으로 오르는 10년 동안 오던 좌골신경통이 해방이 되었다. 단방에 금방 일어난 건 아니지만 공복에 물론 뜨거운 거 먹고 여러 가지 생강차, 음양탕이라 하더라도 뚱뚱한 사람은 생강차나 계피차를 팔팔 끓인 데다가 갑자기 찬물 넣어가지고 막 도를 때 마시는 거. 마른 사람들은 유자차나 레몬차 같은 거를 팔팔 끓을 적에 찬물 타가지고 마시고 왜? 신맛은 거두어드리니까. 뚱뚱한 사람에게는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걸 제가 먹이게 했죠. 잡숫했더니 그 양반이 바로 이 천부혈 치료법과 함께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한 1000명 정도 오시면 한 2-3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은 천부경혈 덕분입니다, 여러분. 한의과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제가 연구한 지 14년 만에 공개한 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천부경락과 천부혈을 공부하는 행운을 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내 혼자 몸을 덥게도 하고 차게도 할 수 있는 자리를 4군데, 몸을 살찌기도 하고 몸을 마르게도 할 수 있는 자리를 4군데, 좌우 앞에서 4군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행하고 육기가 서로 같다. 그 성질이 너무 강하니까 간신비의 대장방광 3초 6의 천부경락 여기 있잖아요. 간신비경락 대장방광 3초 6 천부경락이 있는데 잘못 쓰면 엄청 곤란 음양병이 더한다오. 오행으로는 목성이며 육기로도 고름이니 그러면서 이제 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뭐 나오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외울 것 없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첫째 경혈은 유명한 천부경 중에서도 천부경혈 중에서도 제일로 우리 몸을 더웁게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화의 경락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 흘러나가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서 원래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넷째 손가락하고 다섯째 손가락 만나는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좀 위험하니까 함부로 침은 쓰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그저 한 5mm 내려온 자리 정도로 강하게 취혈을 해도 사실 한번 지금 오른손으로 요 자리 한번 눌러보세요.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조금은. 그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소부혈이라고 하는데 심장경락은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발이 차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차냐. 맥박이 느리다. 그런 사람들은 심장경락을 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 쪽에서부터 이 자리를 강하게 보여주세요. 밀어서. 그렇다면 나는 몸이 너무 덥다. 왜 이렇게 손발이 뜨겁냐.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사하면 되죠. 예, 이게 자꾸 여기 걸리면 곤란합니다. 자, 요렇게 보여주는 것을 몸을 덥게 하는 경락, 반대로 해주면 사하는 경락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명한 소부혈, 한문으로는 적을소자에다가 정부할 때 붙자 쓰는데 심장경락의 소부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몸에 차고 더운 걸 조절할 수 있다면 이 한 자리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표현하면 넷째 손가락하고 다섯째 손가락이 사이를 원래 말아줘가지고 여기 손금이나 이런 데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자리를 이 방향으로 강하게 볼을 해주면 몸이 더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손저림으로 많이 고생하셨죠. 손발이 유별나게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자리를 강하게 지압을 이쪽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하면 당연히 몸이 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를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해줘보세요. 특히 지금은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노동하시느라고 힘들죠. 서울역 앞에 한번 가보세요. 신문지 놓고 앉아서 완전히 거기를 집 삼아서 살고 있는 노숙자 여러분들 많습니다. 노숙할 때는 하더라도 몸은 아프면 안 되죠. 소주를 하나씩 간 경화나 알코올 중독이 되지 마시고 추운 겨울날 이 자리를 강하게 밀어주면 몸에 땀이 나고 더운 기운이 생기고 심장 경락이 활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는 몸을 덥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듯이 우리가 또 어떤 자리는 우리 몸을 갖다가 그냥 바로 냉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자리를 또 잘 활용하면 역시 또 더웁게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족태양 방광경에 바로 새끼발가락 잘 그려왔네요. 자, 새끼발가락의 바깥쪽에 첫 번째 접히는 장소 있죠, 여기. 예? 예, 이것은 침을 놓으면 하도 아프다고 그래서 통곡혈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시켰습니다. 통곡혈이라고 아프긴 아파요, 정말. 새끼발가락 첫째로 접힌 자리 바깥쪽의 능선상을 족태양 방광경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강하게 이쪽으로 지압을 해주면 원래는 통할 통자에다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2001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천부회를 공개하는 이유는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입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럼 공개할 것은 없나 그 대신 보사법을 잘 지켜주사라 이거죠. 이 통곡혈을 갖다가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목에서부터 새끼발가락 쪽으로 강하게 누르면 몸이 차집니다. 특히 눈이 군살이 여기 노육이라고 해서 빨간 살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강하게 이쪽으로 해주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얼굴에 열이 많은 사람, 아이고 발바닥도 뜨거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하는 일이 많겠어요? 사하는 일이 많겠어요? 추리해 볼 때 왜 사하는 일이 많을까요? 대체적으로 허리 아래의 병을 치료할 때는 아래는 뜨뜻하게 해야 됩니까? 차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을 냉하게 하는 경락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사하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초를 따뜻하게 해서 왼쪽이 아플 때는 오른쪽, 오른쪽이 아플 때는 왼쪽. 그래서 이 통곡혈을 거꾸로 제가 침으로는 이 방향으로 치료하는데 여러분들도 손톱으로 강하게 이 방향으로 했다면 반대쪽에 좌골신경통의 통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복에 냉수를 끊으시고 음양탕을 드시면서. 그러면 왼쪽 오른쪽 다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발 퀴즈. 와, 역시 잘 맞추셨어요. 좌우를 다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한테 침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새끼발가락 바깥쪽으로 어떻게 만지니까 저 사람이 좀 좋아졌네.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기 카메라 팀장님도 그냥 간단하게 소파에 누워서 그 자리를 강하게 물론 눈물을 많이 쏟으셨죠. 통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쫓아다니면서 침맞자고라도 도망다닌다 그래서 하도 아프다. 그러니까 손톱으로 지압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톱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면 이쑤시개로 자꾸 자극을 주면 돼요. 강하게. 요새는 또 지압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쑤시개로 하라니까 이쑤시개로 뚫으면 안 돼요. 또 적당히 자극을 새끼 발가락 쪽에서 위쪽으로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천부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엄지발가락에 해당하는 경혈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백혈은 바로 살을 찌게 하려면은 살찌게 해달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다는데요. 살찌게 하려면요 바로 족태음 비경에 첫 번째 뼈 있는 이 뒤에서
위쪽으로 자주 눌러주면 살이 찝니다. 그 다음에 살이 빠지려면 여기 둘째 손가락에 바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공복에 함부로 냉수 한 잡 쏟고 변비 환자나 몸이 더운 사람들 빼놓고는 냉수 한 잡 쏟고 찬물하고, 요새 음양탕 좋잖아요. 뜨거운 물 탁 놓고, 그렇죠? 찬물 탁 넣으면 이게 물이 뱅그르르 돌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갖다 섞으면 수소포탄 음양탄,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섞으면 원자포탄 음양탄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갖다가 갑자기 보면 이게 막 올라오고 내려가 막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찬물에다가 냉수에다가 이거 뭐요? 잘 안 돕니다 이게. 수소폭탄주가 더 독하죠. 술로 보면. 그러니까 수소포탄 음양탄을 몸이 좀 냉한 사람들은 뜨겁게 해서 먹고, 근데 빨리 잡숴야 돼요. 음양탄과 함께 우리 산수신산 그런 격언과 함께 이 짤순이 경락 혹은 살찌게 하는 경락, 경혈 이거를 외우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 유지비 엄청나게 절약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군데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부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더 전문 강의 때 제가 파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체 내에 천부혈이 있는데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경락이 있다. 살찌게 하는 경락은 엄지발가락은 족태음 비경락인데, 족태음 비경락에 바로 태백혈이라고 한다. 태백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엄지발가락의 안쪽에서 첫째 뼈 안쪽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살 빠지게 하는 경락이 있다. 살 빠지게 하는 경락이 있다. 이것은 수양명 대장경락의 둘째 손가락이 있는데,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강하게 자극해 주려면 이쪽으로 자극을 해주면 바로 몸에 살이 빠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돌발 퀴즈. 뱃상 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몸이 말라 보이고 너무 추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침을 거꾸로 탁 놓는 즉시 어떤 때는 해소도 먹고 밥맛도 돌아오고 다음부터 조금씩 살이 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부경락이라는 것은 대단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몸을 예를 들어서 더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손바닥에는 소부혈을 갖다가 보여주라. 그래서 이건 심장경락의 소부혈. 몸을 차게 하고 싶다. 새끼발가락, 발가 쪽에는 통곡혈.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에 이 녹화해 두셨다가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보사법을 충분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로 공개하는 이 천부혈 침법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돼야지, 혹시 잘못 놔가지고 모대학교 학생이 그러지 않는 몸이 추워 죽겠는 그 감기 초기 환자에게 말이죠, 잘못 족태양 방광경을 보여가지고 링겔 맞는 소동을 벌리게 해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건 보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음양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 제목 5가지 독, 5가지 약, 이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심독이 많습니다. 음양관이 없습니다. 음양관을 이용하다 보면 목욕탕도 남녀 목욕탕을 바꾸면 총소비가 절약이 된다.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저 경상남도 모시에서 목욕탕에 남자 목욕탕하고 여자 목욕탕, 남자는 남자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호레비방에 가봐요. 호레비 냄새 나지. 과부방에 가봐요. 과부 냄새 나죠. 근데 남자는 남자끼리만 목욕해 놓으니까 남자 때가 있어가지고 잘 안 젖은대 이게. 여자는 여자 때만 묻으니까 잘 안 젖은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하는 건데, 남녀 목욕탕을 한 번씩 바꿔놨더니 때 청소하는 값이 싹 절약이 됐대요. 음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양관을 공부할 적에 아이고 내 외운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을 비우세요. 일본의 남은 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어느 날 학자가 공부하러 왔어요. 뭐를 그렇게 많이 외워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은 선사가 가만히 있다가 찻잔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계속 다 따랐는데도 계속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저 스님 여기다 물 좀 그만 부으시죠. 그렇죠. 물이 여기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죠. 넘치고 있죠. 당신 머리 좀 비워와.
당신 머리를 비워야 돼. 당신 머리는 지식으로 너무 꽉 차 있어. 뭔 좋다, 뭔 나쁘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탄력성 있는 머리를 가져야 우리가 이 신사년을, 2001년을 우리가 멋지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질병을 고치려고 하면서 참회나 회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지나치게 독소를 퍼본 거, 너무 긁어모은 거, 또 너무 흥청망청 쓴 거, 그러고 핍박을 한 거, 사회를 보고 욕한 거, 뺏싹 마른 사람이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갖고 와! 뭘 갖다 드릴까요? 사이다가 좋으시겠는데요? 콜라가 좋으시겠는데요? 무슨 소리야? 아니, 선생님이 좀 마르고 열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나 좀 잡수시 달구신 음료수나. 안 돼! 꼬량주 갖고, 꼬량주. 꼬량주를 시킬 때부터 그분은 나무 코트를 입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무 코트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1번 나뭇잎, 2번 관 몇 번입니까? 2번. 뺏싹 말르고 성질구만 들어올 때 보면 벌써 급하게 들어와 놓고 꼬량주 시켜. 느릿한 사람이 들어와서 꼬량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또 몰라. 들어와서 어디 갔어? 주인 어디 갔어? 꼬량주. 꼬량주 가져갈 때도 간이 덜렁덜렁합니다. 근데 3병을 콸콸콸콸 거어요. 거기다가 생마늘에다가 고추장 찍어 먹고 담배도 좀 피다가 말고 그러지. 담배하고 원수 줬어요. 그러고 무너져라 다 뒤집어져라. 그러니 병이 낫겠어요 그게? 마음에 조율이 없어요. 그러고 또 뚱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저씨 당수육 갖고 와, 양장피 갖고 와, 나조기 갖고 와, 깐풍기 갖고 와. 그러지 않아도 엔진오일이 많아 죽겠는데 시키는 메뉴만 보면 안다니까. 아이고 아저씨 저 꼬량주 한 잔에다가 말이죠 그 양파 같은 거나 좀 찍어 잡수고 하시니까. 무슨 소리에? 내가 이번엔 땅값이 올라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갖고 와 해삼탕 갖고 와. 아니 그러지 않아도 몸이 이래가지고 몸이 미끌미끌한데 해삼탕을 먹어요. 그런 거 보면 나무 코트 언제 입는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식생활, 주거생활, 그리고 자기 평소에 말하는 업,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마치 성가와 같은 노래, 고훈이, 이정란 씨가 부르는 소슬까 예쁘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무 잘 맞아 오늘. 맑은 샘은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오를까. 떠볼까 내 눈을 그 못된 죄 지어놓으면 미안하지. 그 못된 죄를 지어놓고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3가지 업을 독하게 지어놓고 병은 한 번에 낫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질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파리에다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보약만 살살살 뿌려봐야 이파리에 물 주는 것 같습니다. 5가지 독과 5가지 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독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가지 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뭐냐? 첫째는 분노는 간에 해당하고 지나친 쾌락은 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은 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너무 두려워하는 건 신장에 해당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말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듣던 말이죠 이거요. 그렇죠? 혼백이 나갔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에 혼백이 들어있고 신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독이 뭐냐, 4가지 독이 뭐냐, 전부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데, 그러면 5가지 약은 뭐냐? 우리들은 간에는 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투혼의 승부를 가려라. 어차피 죽는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보겠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전 세계 예언가는 노스트라다무스 초법칙이라는 걸 내놨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투혼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라 한 번 죽을 각오로 하는 투혼 있는 사람은 간이 건강합니다. 근데 요새 어린아이들조차도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동물원에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기 저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 우리에서 나오면 사자가 저기서 튀쳐나오면 다 잡아먹지. 그럼 아버지도 잡아먹겠네. 그럼 나도 잡아먹힐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나는 몇 번 버스 타고 집에 가 그러더래요. 그런 애들이 무슨 투혼이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 내가 말이야 태권도 배웠어. 그러고 포물으라도 그죠? 예? 투혼이 없는 이 시대. 간이 콩알만해진 시대.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하려면 너무 화내지 마시고 바깥에 핑계대지 마시고 이 분노를 승화시켜서 투혼으로 승화시키라 이거요. 일사각오하라 이거요. 한 번 죽을 각오로 해라 이거죠. 너희가 거듭나려면 죽지 아니면 아니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성인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랬지 넓은 문입니까? 넓은 문은 누구든지 열려 있어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캬바레, 룸사롱, 그죠? 어쩌다가 돈만 있으면 호주머니 들어가봐요. 갑자기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인사하죠. 그죠? 돈만 들고 하면 돈 보고 인사하는 거지 나보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강지처는 버리고 조강지처라 이 술찌꺼기 같은 거 먹고 말이죠. 그렇죠? 술찌꺼기 같은 거 먹고 밀기울 같은 거 같이 먹고 그건 마누라는 잊어먹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예쁜 섹시들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나중에 눈이 멀고 그렇죠? 색화에 눈이 멀고 재산 다 날리고 그래서 옛날부터 조강지처 버리지 마라 조강지처 버리지만 안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선 이뻐 죽겠는데 그쪽이 돈은 있고 넓은 문은 쉬워요. 쾌락으로 가는 문은 쉽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냉수 한 잔 마고 그걸 끊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이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은 투혼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은 쾌락에 물들어서 지금요 조금만 즐거우면 헤헤거리고 너무 웃다가 말이죠 심장이 지금 너무 화기가 많아가지고 얼굴을 보면 개슴츠레하고 놀이끼리 해가지고 눈이 보면요 벌써 탁해가지고 안정을 보면 합니다. 개슴츠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 이러면 안정이 탁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즐거움을 무엇로 승화시키느냐 신명으로 승화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수신왕래자 이 신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바로 혼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없으면 혼도 없어요. 양정이 상박자 위신이냐라 음정과 양정이 잘 부딪히면 신명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둑도 두 집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바둑도 까만 돌하고 하얀 돌이 서로 움직이잖아요. 바둑도 한번 음량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물론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은 없지만요. 바둑돌 하나는 하얀 색깔, 하나는 검은 색깔이거든요. 검은 색깔. 근데 바닥은 노란 색깔 아닙니까? 우리 생각을 주관하는 노란 색깔 바탕에 바둑이 하나는 하얗고 까맣고 음량이 서로 교대가 되는데 바둑집도 두 집이 있어야 산다니까요. 우리는 음양관에 있어서 양정을 동시에 양정이 서로 상박하게 만드는 거 음정 양정을 잘 상박하게 집에서 잘 부딪히게 만드는 집은 신명나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비장은 우리가 뜻이 의지가 굳어야 돼. 의지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비장에 가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거든요. 도해지 가거든 귀비탕을 많이 쓰거라 향부자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기불승강이라 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다. 기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병을 치료하는 향부자 뭐 시오 치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치료해 줍니다마는 그게 다 갈등하는 게 뭔가 뜻을 갖다 굳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뜻을 굳건하게 가지는 사람은 비장이 튼튼해지고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한번 뜻을 세웠으면 아주 사람을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일 뭐 음탕한 일 빼놓고는 밀어붙이세요. 제가 1967년도에 한의과를 입학할 적에 뭐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예과라고 써놓고
한국에 한의학밖에 없다는 얘기 듣고 에라 혼자 떠서 혼자 1등이다. 그래서 그냥 한의학과 한 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6년 동안 전과해라. 아유 창피해라. 그런 과 댕기다니. 졸업 맞고 내내 친구들조차도 그 옆에 가서 같이 폭하도 못해요. 야, 그 과를 뭐하러 다니냐? 갑자기 병인 좀, 야, 사주 좀 봐줄래? 이런 식이 약올링이나 하고 말이죠. 야, 그거 효과 있냐?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도 저를 가르쳐 주신 제야 강사들, 은사님들이 한의학은 한번 해볼 만한 거야. 남자가 뜻을 품었으면 칼을 뺐으면 목이라도 하나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입질을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느 날 되니까 겨우 조금 가사를 해가지고 한의과 대학교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또 뭐 한의학이 이렇게 붐이 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이런 강의까지만 뜻이 굳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방 여기 파다가 절로 가고 여기 파다 절로 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위장병, 비장병 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폐장이라는 건 뭐하고 관계가 있냐? 폐는요, 우리들의 슬픔하고 관계가 있어요. 비관주의자. 그냥 뭐만 보면 눈물이 견딜 수가 없어요. 슬퍼 죽겠고. 어떤 여자들은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제가 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어디 눈물새만 건드면 주르르. 또 연기 잘하는 여자 배우들은요, 무슨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이 폐는 너무 비기가 많으면 이거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비기를 갖다가 승화시켜가지고, 이 슬픈 기운을 승화시켜가지고,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백. 기백이 있는 우리 민족. 근역반도 한반도의 민족은 어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기백이 있어 왔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그리고 의지가 강해왔습니다. 백의 민족으로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성스럽게 살아왔습니까? 그러고도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올림픽 같은 데 가서 뛰는 거 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어떤 데는 너무 자기 비관심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살이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사년 좋은 일이 많이 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백을 가져라. 그래서 병정이 출입자 정과 더불어서 정력과 더불어서 음정 양적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 건 병정이 출입자는 백야라 그랬거든요. 위지백야라.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과 더불어서 음정과 더불어서 출입하는 겁니다. 이 기백이 없는 민족, 기백이 없는 학생들은요, 쓸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랑을 왜 못해요? 오이소박이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오이소박이가 언제는 또 암이 된다는 사람이 있더래요. 전 세계 지금 요리 중에 9번째 올라갔어요. 9번째. 또, 김치가 오래 묵을수록 뭐가 없어진다고 농약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쿠는 문나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옛날에? 왜 자기 자체, 이 기백이라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체 내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음료수나 개발하던 사람들이 식혜도 개발하고 솔잎도 개발하고 지금 막 완전히 히트 상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 내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게 기백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모화사상, 숙미사상, 미국을 숭배하고 중국을 갖다 따라하지 마세요. 허전 선생님이 신토부리를 이야기한 게 뭔데요? 병에 걸렸으면 하느님이 그 약초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저쪽에 있는 것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법도 한토화와 여러 가지도 얘기하면서 이런 망문문절도 얘기하고 5가지 독도 얘기하는 게 다 우리 기백을 살리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장이 약해지고 어렸을 때 오줌 잘 싸고 이런 애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애들 너무 겁주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이게 우리는 바로 의지소전야라. 뜻이 오래 묵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어떤 때는 이런 입지, 존심, 이 2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뜻이 의지소전야라. 의지소전야라. 이 뜻이 오래 머물러서 꽉꽉꽉꽉 차서 이건 내가 기필코 해내겠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공포가 없습니다. 신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바로 작강지관이라 그러거든. 작강지관이라. 기교가 출현한다. 그래서 많은 기교나 이런 것들도 뜻이 강하고 오래 훈련하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5가지 독, 5가지 약과 함께 한토하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땀내는 방법, 후토시키는 방법, 설사시키는 방법,
화해시키는 방법, 이 네 가지는 우리들의 성스러운 진단법이자. 보세요. 5가지 독이 있죠. 망문, 문절, 4가지 있죠. 보고, 말 듣고,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절진이라고 해서 진맥을 해보고, 때로는 땀도 내고, 구토시키고, 설사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이렇게 아름다운 치료법들이 우리한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해서, 물론 양력으로는 아직, 음력으로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4번째 날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모처럼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좌우로 한번 간단하게 흔들어 보세요. 전으로 흔들어 보시고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는 공동만으로도 어떤 선사는 감기 정도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도를, 천주교인은 묵상을, 불교인은 화두를 들고, 다른 종교인들은 주문을 외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마음에 오고 가는 의식과 감정을 가만히 관해 보시고, 혹시 어디가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정신주 명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우리 백건우 씨가,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연주하는 사티의 명상 음악입니다.